안녕하셨습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신준선입니다. 기초과정 공부하고 계시고요. 이제 오늘 10번째 강좌는 기초서 39페이지 가보시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5장, 5번째 장인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등이라고 제목이 잡혀져 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돼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를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할 때는 이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많은 의무와 책임을 준수해야 됩니다. 또 이를 위반하면 이에 따르는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중에서 1절입니다. 오늘 10강에서 공부하실 것은 1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금지행위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공인중개사법 33조를 통해서 7가지를 각호를 통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인중개사법 33조는요. 조문의 제목이 그냥 4글자입니다. 금지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33조 조문은요. 근데 우리 지금 1절에 기초서 단원 제목을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공인중개사법은요. 개별적인 조문 하나하나가 그 문장이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항상 유의하면서 유념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문장의 주어가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조문의 적용 대상이 각기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조문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하는 조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해당 조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조문이겠죠. 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라고 출발했으니까 당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적용될 겁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든 간에요. 근데 어떤 조문은 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하는 조문이 있죠. 그렇다면 해당 조문은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오직 누구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될 거예요. 공인중개사법 13조 3항의 분사무소 설치 규정 같은 것들이 그렇게 문장이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조문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하는 조문도 있습니다. 인장등록 의무라든가 품위유지 의무,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중개 수행할 의무 등은 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입법자가 조문을 만들다가 보면요. 이 조문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사원 모두 다 이 조문의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 하겠다 하는 조문도 입법하게 되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장황하게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조문을 만들면 문장의 주어가 너무 방대하니까 문장 자체의 균형을 잃게 되고 또 조문이 간결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어느 조문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사원까지도 모두 적용되어야 할 조문일 경우에는 이 법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 등 한 글자 속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사원도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33조가 금지행위를 규정했어요. 1호부터 7호까지 무려 7가지 금지행위를 각호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33조가 출발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으니까 고용인도 임사원도 이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될 겁니다. 33조가 각호로 규정한
조문 순서대로 어떤 행위가 금지가 될 것인지 39페이지의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보십니다. 먼저 2번의 괄호 1번부터 4가지, 3번의 괄호 1번부터 3가지, 7가지죠. 각고 순서 그대로인데요. 2번의 괄호 1번 보면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 떠넣어낸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요즘 순서가 바뀌어서 나왔는데 어쨌든 기초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저는 조문에 있는 순서대로 나열을 할게요. 바로 이제 이어지는 기본과정서부터는 법령이니까 조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33조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에서는 법제 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 우리가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부르죠. 구체적으로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이 법이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선 2번에 괄호 3번에 있는 거죠. 괄호 3번에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요. 자,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처음 이 문장을 접하시면 아니 저거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중개활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주 미세한 표현의 차이이지만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 법정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 말하고요. 법정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 이 말은 알선자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법정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알선을 업으로 한다고 말하면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따로 있고요. 그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이라는 법률행위를 성사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조력해주는 사실행위. 그거는 중개행위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건 당연히 본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매매 행위의 주체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되는 것이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중개대상물의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매도인이 되거나 매수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걸 금지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집도 못 파느냐? 소속공인중개사는 땅도 못 산단 말이냐? 만약에 입법자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입법을 했다면 그 말이 맞죠. 집 못 팔죠. 땅 못 사는 거죠. 그러나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행위를 이 법이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헌법상 재산권 행사로서 기본권 행사를 하는 것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도 살다가 보면 살던 집 팔아야 되고 또 한두 채 집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본법이 매매를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한 재산 처분 행위로서 땅 파는 걸 금지하는 건 아니고요. 매매를 어떻게 해요?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거죠. 업으로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업으로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정리된 개념이 있죠. 업으로 한다는 것은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했을 때 비로소 그자는 그 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대법원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 행위를 집을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파는 행위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 목적으로 행했다면 즉 전문적인 집 장사나 땅 장사하는 행위하는 거죠. 이것은 이 법이 금지를 한다는 겁니다. 단 무엇이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건 아니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걸 금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이라면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아니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이라면 뭐 중고자동차 매매업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중고자동차가 법정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요. 법정중개대상물에 대해서만큼은 매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면 금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우리가 강학상 편의에 의해서 이를 줄여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 즉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2번의 괄호 4번입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 자인 사실을 뭐라고 써 있어요? 알면서입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 법은 이를 금지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금지 행위의 특징은요, 알면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 민법에서 어떠한 사실을 알았다라고 할 때 악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선의, 악의 할 때 악의라는 표현이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통해 중개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가 있다면 본법은 이를 금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33조가 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우리 교재에서는 2번의 괄호 2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 33조 3호가 뭐라고 규정했냐면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법정된 보수와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이 법이 금지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법정된 보수와 실비 외에 금품 받는 걸 금지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를 보다 공고히 개념을 잡기 위해서 본법은 이 앞에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냐면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개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그 보수의 명목은 중개 보수와 실비뿐이다. 그나마도 법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만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을 초과했다면 사례든 증여든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렇게까지 말을 했으니까 뭐 감사의 표시든 식사비든 업무 추진비든 급행료든 어떤 명목도 받으면 안 되는데 문장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했으니 금전 수수는 물론이고 물품 수수하는 행위도 법정된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하게 되었다면 금지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공인중개사법이 또 네 번째 금지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2번에 괄호 1번입니다. 2번의 괄호 1번.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이나 그 밖의 방법입니다. 거짓된 언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를 한답니다. 결론적으로는 의뢰인의 판단,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언행, 거짓된 말이나 행동을 수단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그 밖의 방법으로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묵시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거짓된 말이나 행동은 없었지만 묵시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결과를 도출시켰다면 이는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3조가 다섯 번째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39페이지에 3번에 괄호 3번입니다. 3번에 괄호 3번. 아니네요. 3번에 괄호 1번. 괄호 1번 보시면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증서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조문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가 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양도나 알선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금지가 된 부동산 분양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 등입니다. 이 부동산 분양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 등이라면 그것의 매매나 교환 등을 중개하여도 안 되고 그것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금지를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부동산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은 일체 중개부터 차단된다. 그 말은 아니고 앞에 조건이 있죠. 관계 법령에 의해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가 된 부동산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입니다. 관계 법령이라고 말을 했는데 가장 직접적인 관계 법령이라면 주택법일 겁니다. 주택법이 공급질서 교란 행위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양도, 알선 등을 금지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주택 청약 예금 통장 같은 것들 사고 팔 수 있는 거 아니죠. 또 뭐 토지 상환 사채라든가 이런 것들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또 뭐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한 입주권 같은 것들, 속칭 우리가 딱지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도 안 되고요. 매매를 업으로 하여도 안 된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입니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를 쌍방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 우리 교재에서는 3번에 괄호 2번에 있네요. 3번에 괄호 2번에. 자, 근데 문장이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라고 하는 표현이 문장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하거나 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nd의 오화예요. 하거나. 오화죠. 오합니다. 그러니까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이렇게 말했으니까 만일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면 당사자 쌍방대리 행위는 한 적이 없어도 이거 금지행위 위반에 속한다는 거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당사자 쌍방대리하는 행위를 했다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없었어도 이 또한 금지행위 위반에 속한다는 겁니다. 하거나이니까요. 하거나이니까. 자, 그런데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기는 과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단지 의뢰인과 거래한 행위가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직접 거래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과입니다. and예요. 그러니까 거래는 직접 거래했는데 그 직접 거래한 상대방이 의뢰인이었다면 이는 이제 금지행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거래하기는 했으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직접 거래한 상대방이 의뢰인이 아니었으면 직접 거래는 했어도 의뢰인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금지행위가 아니고요. 또 거꾸로 의뢰인과 거래했어도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을 통해서 거래한 사실이 있다면 이건 금지행위 위반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래는 직접 거래했는데 직접 거래한 상대방이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뢰인이었다면 이것이 금지행위가 될 것이라는 건데 공인중개사법이 이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민법상 대리에서 자기계약이라고 하는 거 금지하죠. 민법상 자기계약의 금지의 법리와 같은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가 허용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노정될 것이냐 하면 통상적으로는 일반 의뢰인과 비교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훨씬
부동산 관련된 정보가 많죠. 부동산 관련된 지식도 훨씬 높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계약 체결하는 행위가 허용된다면 보나마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불측의 손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폭리를 취하게 될 거다. 거래 당사자가 된 의뢰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법원 판례는 공인중개사법 33조 6호가 금지하는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는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 소유자인 의뢰인과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소유자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그 소유자의 수임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하는 것도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금지행위 위반에 속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사실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당사자 쌍방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했습니다. 민법도 대리와 관련해서 자기계약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쌍방대리도 금지하고 있죠. 그러나 민법상 쌍방대리 금지는 원칙에 불과합니다. 양 당사자의 사전 동의 승낙이 있었거나 체결된 법률행위의 이행 업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쌍방대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민법에선 있죠.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당사자 쌍방대리를 금지한다는 것은 이 법의 취지상 예외도 없이 금지입니다. 즉, 양 의뢰인의 사전 동의와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 쌍방대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쌍방대리는 민법과는 달리 예외도 없이 금지가 된다. 그러나 쌍방대리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했으면 쌍방대리만 금지를 할 것이지 일방대리 행위까지 금지한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사자 중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일방대리는 가능하다. 그러나 쌍방대리는 예외도 없이 양 의뢰인의 사전 동의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금지행위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7호인데요. 7번째 금지행위는 탈세 등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우리 교재는 3번에 괄호 3번에 있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부동산 투기 조장을 금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언급한 것이 3번에 괄호 3번 보세요.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 즉 미등기 전매 알선해 주는 거 말하는 거죠. 또 관계법령이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 물건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본법은 금지를 한답니다. 공인중개사법 33조는 이렇게 7가지 금지 행위를 각호 순서대로 나열을 하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보조원도 법인의 임사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면 적발했을 때 이제 일정한 제재를 가해야 하겠죠. 그런데 금지행위 위반의 문제는요. 금지행위 위반의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 사유이기도 하고요.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공인중개사법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가하기도 하고 또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법이 행정형벌을 가하기도 합니다.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의 개념은 이제 뒤에서 또 다시 공부하실 건데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의 관점에서 분석을 할 것인지 행정형벌의 관점에서 분석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구별의 기준점이 달라지는데요. 행정처분의 관점에서 금지행위 위반의 문제를 분석할 때는
7가지 금지 행위 중 무엇을 위반했느냐? 이것은 불문합니다. 그것은 생략되고 누가 이러한 금지 행위를 위반했느냐가 문제예요. 행정처분은. 그래서 만일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면 이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하는 것은 적발을 한 등록관청이 그 위반의 동기나 결과 등을 참작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다. 그 재량권은 등록관청이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면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등록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은 등록을 한 자여야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취소라는 행정처분의 유일한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그러니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이기는 하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죠. 그러므로 소속 공인중개사는 본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 처분 같은 건 할 수가 없거든요.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이것은 자격 정지 처분 사유에 속합니다. 시도지사는 6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그러면 이 7가지 금지 행위는 중개보조원도 위반을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33조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각호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죠.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중개보조원은 소속 공인중개사와는 달리 공인중개사 자격조차도 없죠. 그러니 자격이 없으니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의 대상도 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취소될 등록도 자격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개보조원은 금지행위를 위반해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니 보조원은 금지행위를 위반해도 괜찮느냐? 괜찮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7가지 금지행위는 이런 행정처분 사유임과 동시에 또 일정한 행정형벌 사유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가해지는 형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하는 형벌 사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하는 행정형벌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해서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아니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7가지 금지행위가 행정처분의 관점에서 분석되었을 때는 무엇을 위반했느냐의 문제는 생략이 되고 누가 위반했느냐의 문제였었죠. 그때 어떤 행정처분이 가해지는가가 나왔어요. 근데 행정형벌의 관점에서 금지행위 위반의 문제를 보게 되면 누가 위반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반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7가지 금지행위 중에서 1호, 2호, 3호, 4호까지 이 4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것이고 5호나 6호나 7호를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했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속공인중개사가 했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했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개보조원이 그걸 위반했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지행위 위반이라도 무엇을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행정형벌이 달라지죠. 지금 금지행위와 관련해서는요, 아주 많은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금지행위와 관련해서는 기출되는 문제들이 대법원 판례 사례를 기초로 한 사례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1, 2, 3, 4, 5번의 사례를 나열하면서 다음 중 본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가 누구인가,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않은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어떤 문제들은 1, 2, 3, 4, 5번 지문을 모두 다 금지행위 위반 사례로 출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제자가 이렇게 묻는 거죠. 다음 중 금지행위 위반 행위 중 그 위반에 따르는 행정형벌이 다른 위반 행위를 한 자가 누구인가,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금지행위와 관련해서 사례로 출제가 되면요, 이것이 금지행위 위반이냐 아니냐 여부를 분별하실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 키우셔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일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몇 호 위반인가까지는 분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금지행위 위반 사례가 1년 1천에 속하는 사례 중 하나인지 3년 2천에 속하는 사례인지 정도까지는 분별하실 수 있어야 정답을 잡을 수 있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 사례 속에서 적용할 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이 있죠. 지금 33조가 금지행위 7가지를 규정했는데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도 있습니다. 저기도 있습니다. 근데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형벌이 뭐예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그런데 관계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를 매매를 업으로 했다면 그건 형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자, 예를 들어서 토지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법정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했죠. 1년 1천입니다. 근데 주택청약 예금 통장 매매를 업으로 했다. 그건 관계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니까 이를 매매를 업으로 했다면 3년 2천 갈 겁니다. 이제 어떤 행위가 금지행위 위반인지, 그 금지행위 위반이 이 중 어디에 속하는지 하는 것들은 기본서 가지고 기본이론 과정 공부할 때 관련된 판례 등을 통해서 적용해보는 연습을 우리가 할 것이고요. 또 관련해서 이제 출제된 기출문제 사례 등을 통해서도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었죠. 금지행위였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관한 부분이고요. 2절 중개계약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쉬었다가 보겠습니다.